튀르키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대가 왕궁을 차지해도 결국 왕궁은 서커스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만약에 김정숙, 김혜경 여사가 명품백 선물을 받았다면 검찰은 당장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이다.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무력화시킨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그런데 피고발인 김건희가 뇌물성 선물을 수차례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를 묵인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윤석열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피고발인 김건희의 명품백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김건희는 청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청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훈처 직원과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김건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명품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를 모두 묵인 방조하였고 심지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율법 위반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튀르키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대가 왕궁을 차지해도 결국 왕궁은 서커스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인사청탁, 그다음에 이권 개입, 그 밖에 권력을 본인에게 이원화하고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 그 비근한 예가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자기가 대통령이냐 국정을 농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동의반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공무원 사칭죄 혹은 대통령 사칭죄라고 하는 죄명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해줬던 여러 가지 선물들이 디올백만 국가기록물 보관함에 보관돼 있다, 창고에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하면서 발견된 제 책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지금 훼손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 거기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조항을 보니까 10년의 징역이더라고요. 국가기록물 손괴죄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뜻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특히 많은 뉴미디어, 대한미디어 중에 우리 뉴탐사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께서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시민단체가 있지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시민행동, 김한배 대표님 또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외유 해외 순방의 그 일장 춘몽에서 돌아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검찰의 그 결기를 본받아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되 복잡하게 수색할 거 없습니다. 정지원 비서, 유공옥 비서, 그리고 조영경 과장, 방선호 비서 이 4명의 핸드폰과 업무용 PC,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서 손님들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갖다 준 선물 장부 같은 거, 출입자 기록물, 방문자, 접견자 기록물 장부를 압수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준 선물, 그리고 복도의 대기자들이 줬던 선물, 그거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최순실 국정농단대처럼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를 청탁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2년 동안 어떤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요구했는가, 들어줬는가를 이번에 검찰은 아주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이 명품백 디올 수수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고 이제 공무원 사칭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의 그 국정농단 그리고 공무원 사칭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굉장히 상습적이고 만연에 대한 비리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는 100석대 차량이 계약의 로고를 가리고 1,000만 원대의 소나무 분재를 차량에 태우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그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2013년 1월달 그 소나무 분재 관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저희가 그 당시 고발했던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영상이 최초 고발되고 난 뒤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서 물론 방배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게 잊혀질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용기 있는 명품백 디올 수수 고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 사건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명품백 디올 수수 사건 아직까지 최재형 목사님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검찰에 맡겨서는 무방하다고 보고 명품백 디올 수수 사건 오늘 공수처 고발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방배서에 지금 접수시켜 놨었던 그 1,000만 원대 소나무 분재 사건을 공수처로 추가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김건희 씨가 이미 2023년 4월 달인가요? 1년 전에 인간문화재들과 함께 청와대로 청와대 상춘제로 인간문화재를 불러들여서 오찬을 하는 가운데서 청탁을 받고 그 인간문화재가 기증했었던 땅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문화재의 청탁을 받고 시행령을 고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사실상 그러한 비리를 우리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형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단순히 명품백 디올 수수 사건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뿐만 아니고 대통령 관저로 옮겨간 이후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이렇게 상춘제에서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청탁을 받고 심지어는 시행령까지 개정을 지시하는 이런 국정농단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관련 사건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을 좀 더 공수처로 집중을 시켜서 일단 진상을 규명해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분이 함께 계신 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계신 두 분입니다.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 두 분 다 각자의 어떻게 보면 선 자리에서 재미동포 방북 운동가로서 또는 저자로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또 강진구 기자님 역시 언론으로서 대한 언론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당하신 분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권에서 말하는 자유가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고 오로지 찬성하는 국민과 여론에게만 언론에게만 자유가 있고 반대로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이나 언론에게는 입틀막 하거나 또는 사법체계를 동원해서 탄압하는 형국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입니까?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 공수처는 바로 이 사건 이런 대통령 부인의 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곳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왜? 검찰의 경우에는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의 권력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공수처를 설립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고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은 공수처가 정말 한마디로 신생기관으로서 부족함만 보여주는 기관이었다면 이제 2기 공수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날 법사위에서 분명히 국민 앞에서 필요하다면 명부인을 소환하겠다라는 그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금일 이 사건이 고발되었고 이미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국민들 앞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의 설립 이유, 존재 이유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최재형 목사님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오히려 최상병 사건보다도 훨씬 수사 구조가 단순한 수밖에 없는 사건의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보다 더 빠르게 공수처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에도 당장 공수처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착수를 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존재감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촉구드리면서 금일 기자회견을